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 7번째 이야기 줄리엣의 결심. 로렌스 신부에게는 이른 아침부터 먼저 손님이 와 있었다. 바로 펠리스 백작이었다. 그는 결혼식이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로렌스 신부를 찾아온 것이었다. 뜻밖의 이야기라 의아하게 생각하던 로렌스 신부에게 펠리스 백작은 이미 신랑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말투로 얘기했다. 장인어른께서 꼭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빨리 하자는 것을 일부러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서둘러서. 줄리엣은 사촌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 줄리엣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혼을 앞당기신 것입니다. 결혼하면 줄리엣의 마음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거칠 것입니다. 제가 위로의 상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면 제가 결혼식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나 로렌스 신부는 어두운 표정을 짓고 살며시 한숨을 쉬었다. 그 반대로 나는 줄리엣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식을 연기시키고 싶은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그때 줄리엣이 왔다. 펠리스 백작은 줄리엣의 마음도 모르고 그만 들떠서 과장된 몸짓으로 팔을 벌리며 반겼다. 이야, 이거 참 성스러운 곳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줄리엣, 나의 사랑하는 신부. 어머, 제가 언제 당신의 아내가 되었죠?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죠. 이번 목요일이면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으니 말입니다. 정해진 일이라면 그렇게 되겠군요. 로렌스 신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펠리스 백작이 물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무엇을 참여하러 오셨습니까? 백작님께 말씀드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신부님께 고백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입니다. 그런 고백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줄리엣은 딱 잘라 말하고서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지금은 방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밤미사 때 다시 올까요? 아니다. 지금이 좋겠어. 미안하지만 펠리스 백작, 잠시 자리를 피해주지 않겠나? 예, 저야말로 실수를 했군요. 그러면 줄리엣,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 찾아가서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이 입맞춤을 간직해 주시길. 펠리스 백작은 줄리엣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더니 바로 돌아갔다. 줄리엣은 그가 나가자마자 신부에게 매달렸다. 신부님, 빨리 문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빨리 제 옆으로 와주세요.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에요.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줄리엣, 나도 알고 있단다. 얼마나 괴로웠니? 그러나 나로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벨리스 백작은 집안 어른이 결정한 일이니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자신만만해 있는데 말이다. 그런 끔찍한 말씀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세요. 신부님이 지혜로도 도와주실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저의 결심이 어리석다고 나무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와 로미오의 마음을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 저희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신 분은 신부님이세요. 만일 이 손을 다른 사람 손과 마주 잡아야 한다면 나의 마음이 로미오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돌아서야 한다면 차라리 이 당금으로 마음도 손도 잘라버리겠어요. 신부님, 오랜 기도로 얻으신 지혜를 제발 저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실 수 없으시다면 단검의 도움을 받겠어요. 전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답니다. 신부는 줄리엣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을 알았다. 기다려야 줄리엣. 그렇게 함부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웬만한 결심으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너희들의 사랑은 목숨과 바꿀 만한 모험이었으니 말이다. 벨리스 백작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할 정도로 굳은 결심을 했다면 능히 할 수 있겠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일이지만 결혼한 몸으로 새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 수치에서 벗어나려면 말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올 용기가 있느냐? 줄리엣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부지게 대답했다. 각오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분의 깨끗한 아내로 살기 위해서. 틀림없느냐? 지금까지는 높은 탑, 어두운 밤길, 뱀이 사는 굴, 사나운 곰, 무덤 속 해골과 시체 같은 것들을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바로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에 들어가서 수위로 몸을 감싸고 누워있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펠리스 백작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부디 가르쳐주세요. 로렌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잘 들어라. 너는 지금부터 환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펠리스 백작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렴. 줄리엣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로렌스 신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수요일 밤에는 방에서 혼자 잘 수 있도록 핑계를 대거라. 유모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눕기 전에 이 병을 열고 안에 들어있는 약을 다 마시는 거야. 그러면 금세
몸이 차가워질 거다. 그와 동시에 잠이 오고 맥박도 차츰 느려지다가 이윽고 멈추어 버리지. 온 몸이 죽은 것처럼 식어버리고 호흡도 멎어버리고 입술도 장미빛 뺨도 바르스름해지고 눈도 저절로 감길 거다. 마치 죽음이 생명의 창문을 닫을 때처럼 온몸이 차고 단단하게 굳어져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된단다. 그러나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니지. 그런 상태에서 42시간이 지나면 너는 마침내 눈을 뜨게 된다. 마치 그때까지 곤히 자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다음날 아침 펠리스 백작이 너를 깨우러 올 테지만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 나라의 관습대로 내 얼굴에 덮개도 지우지 않은 채 입은 옷차림 그대로 뚜껑 없는 관에 넣어 너희 가문의 묘지로 옮길 것이야. 한편 내가 가짜로 죽어 있는 동안 나는 사정을 편지로 써서 로미오에게 보내도록 하마. 연락을 받고 로미오가 달려오겠지. 그러면 나와 로미오 둘이서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날 밤 안으로 로미오가 너를 데리고 마나토로 떠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는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다. 그렇지만 너의 마음이 변했다거나 무서워서 용기가 꺾였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해 낼 수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팔에 매달렸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빨리 주세요. 그 약을.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우선 용기를 내고 돌아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서둘러 마나트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로미오에게 편지를 써야지.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가 건네준 작은 약병을 꼭 쥐고 기도했다. 사랑이여, 나에게 힘을 다오. 그리고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제는 나에게 달렸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연극이. 줄리엣의 눈물 자국을 지우고 표정을 밝게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는 캐플렛이 딸의 대답이야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결혼식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줄리엣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유모였다. 보세요, 주인님. 아가씨가 참회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저 환하고 예쁜 얼굴을 보세요. 유모 말대로 줄리엣은 아버지에게 명랑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로렌스 신부께서 불효의 죄를 뉘우치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캐플렛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결국 목요일의 결혼식이 수요일 아침으로 또 하루 앞당겨지게 되었다. 당장 펠리스 백작을 불러와라. 아니, 누가 빨리 가서 소식을 알려라. 줄리엣이 망설이면서 성당에서 펠리스 백작을 만났다고 하자 캐플렛은
더욱 기뻐했다. 펠리스 백작도 로렌스 신부님께 축복 인사를 받으러 간 모양이군. 정말 훌륭한 신부님이지. 이 베로나에서 로렌스 신부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케플레 부인과 유모, 온 집안 사람들은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늦지 않게 준비하려면 힘들겠어요. 케플레 부인이 즐거우면서도 난처한 표정을 짓자 케플렛은 한층 기운에 넘쳐 장담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모든 준비를 시간에 맞게 마치겠소. 나도 오늘은 밤을 샐 작정이요. 나한테 맡겨두시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이런, 모두 다 일하러 갔구나. 좋아, 내가 직접 펠리스 백작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야겠군. 펠리스 백작도 내일까지 준비를 갖추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슴이 후련하고 가벼워질 줄이야. 이게 다 제멋대로 굴던 딸이 마음을 고쳐먹은 덕분이야. 줄리엣은 방으로 들어가 유모와 함께 내일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치며 일부러 기쁜 채 했다. 지금 들고 있는 것, 그 옷이 제일 좋아. 그런데 유모, 부탁이 있어. 오늘 밤은 중요한 날이니까 나를 혼자 자게 해줘.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니까. 유모도 알고 있잖아.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그때 케플레 부인이 딸의 상태를 살펴보러 올라왔다. 많이 바쁘니? 도와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식 올릴 때 입을 옷도 골랐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모도 오늘 밤에는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 이렇게 갑자기 식을 올리게 되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응? 케플레 부인은 안심하고 유모와 함께 문을 나섰다. 그럼 잘 자. 준비가 끝나면 바로 침대에 누워 푹 쉬도록 해. 충분히 자두어야 하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방문이 닫히자 줄리엣은 무심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녕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순간 무서움이 가슴 가득히 퍼져나갔다. 마치 산채로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차라리 어머니나 유모를 다시 부르고 싶었다. 그리고 그 팔에 매달리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금방 그런 생각을 고쳐먹었다. 유모라니 절대 안 돼.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무서운 영국이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 해내지 않으면 안 돼. 줄리엣은 로렌스 신비가 준 작은 약병을 바라보았다. 이 약이 혹시 조금도 효과가 없다면 그러면 내일 아침에 펠리스 백작과 결혼하게 되겠지? 싫어. 줄리엣은 침대 옆에 단검을 놓았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것이 날 도와줄 거야. 단검까지 준비하고 나니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이 독약이라면? 신부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 몰래 만든 약일지도 몰라. 날 로미오와 결혼시켜주고 또다시 펠리스 백자가 결혼시키려니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지. 그러나 설마 그런 일을. 그분은 지금껏 이 베로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온 훌륭한 분이신데, 그러나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쳐도 만일 내가 로미오가 데리러 오기 전에 묘지에서 눈을 뜬다면 어쩌지? 아, 무서워. 묘지 안은 공기가 통하지 않을 텐데 숨이 막히진 않을까? 로미오가 오기 전에 숨이 막혀 정말로 죽게 될지도 몰라. 숨이 막히지 않는다고 해도 틀림없이 죽은 사람이나 어두운 밤 때문에 무서울 것이다. 눈을 뜬 다음 주위의 광경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몇백 년 전에 죽은 조상들의 뼈가 가득할 것이고, 게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티볼트가 아직 피투성이인 채로 흰 수위에 쌓여 있을 것이다. 눈을 뜨게 되면 틀림없이 미쳐버리겠지. 나는 조상님의 뼈를 가지고 놀면서 깔깔 웃을지도 몰라. 티볼트가 입고 있는 수위를 찢어버릴지도.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다가 마침내는 오래된 해골을 휘두르며 내 머리를 후려치거나 깨트리거나 할지도 몰라. 온갖 상상 끝에 로미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마침내 줄리엣의 결심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저기 좀 봐. 티볼트의 망령이 로미오를 찾고 있네. 뾰족한 칼끝에 찔린 보복으로 로미오를 단숨에 찌르려고. 그만둬요, 티볼트. 그만둬, 로미오. 지금 내가 갈게요. 자, 건배, 당신을 위해서. 줄리엣은 병 속의 약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손에서 병이 뚝 떨어졌다. 이윽고 줄리엣은 침대 위로 쓰러졌다.